안녕하세요. 탑셀러 공부합시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과의 기초, 품종별 특징과 그리고 판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과를 팔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언제 어떤 사과를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판매하셔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과의 가격을 책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과의 가격을 책정하고 또 결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의 원물의 산지의 유통구조, 다시 말해서 사과의 원물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어떠한 유통 경로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원물, 막 생산되어진 상태의 사과는 그 산지 유통의 독특한 유통 구조를 거치면서 등급도 매겨지고요. 상품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과의 원물 가격입니다. 사과 원물 상태의 유통 흐름에 따라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과의 등급과 구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산지에서 원물 사과, 그러니까 최초 단계의 사과라고 볼 수 있죠. 수매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생산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지 전문 수집 유통센터, 산지 공판장이죠. 이것을 통해서 수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농가에서 직접 수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인데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좀 많습니다. 장점이라고 말하면 그 원물 사과를 조금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수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점도 고도의 매입 기술, 그런 노하우가 있는 매입 기술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생산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법은 밭에서 직접 매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일명 이거를 밭대기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한 어떤 사과를 창고에 가서 이렇게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창고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어쨌든 간에 상당한 모험이 필요로 합니다. 밭대기를 했던 아니면 창고떼기를 했던 이때 거래되는 사과는 모두 혼합된 상태예요. 크기, 등급 이런 거 가릴 게 없이 이 박스 안에 모두 혼합된 상태의 사과입니다. 보통 거래할 때는 대략 이렇게 샘플만 보고 이 농가하고 흥정을 해서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모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원물을 싸게 수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별을 하고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이게 예상인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또 하나 이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는 이 어떤 원물 사과는 모든 등급, 모든 크기 이게 분류되지 않고 한 박스 안에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과를 판매할 때 보면 일반적인 마트, 오프라인 쪽이죠. 그러니까 마트나 아니면 과일 가게처럼 저희들이 고객하고 대면해서 1대1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사과 상품의 등급과 크기와 그런 옵션들을 잘 구별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게 보통 통상적이잖아요. 그래야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과를 판매해 보면요, 시즌과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떤 그 등급은 잘 나가는 등급도 있고요. 또 어떤 크기, 그 시기에 따라서 크기가 명절 때 같은 때는 큰 사과가 좀 많이 나갈 거고요. 일반적일 때는 좀 작은 사과가 많이 나갈 거고,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좀 고가의 사과가 잘 나가는 그런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저가의 사과가 나가는 플랫폼에서 판매를 한다면 저가 사과가 좀 잘 나갈 것이고요. 이런 판매 현상이 온라인 판매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우리 판매의 한 형태입니다. 농가 매입으로 해서 농가 직접 매입으로 해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 이 잘 나가는 과수나 아니면 잘 나가는 등급은 재고가 모자랄 수도 있고요. 또 안 나가는 품목은 또 재고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재고
불균등한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판매할 때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자연히 원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과 원물을 수매할 때 산지 농가 매입은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산지 농가 매입이 한 20%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다음은 산지 전문 수집센터. 그러니까 산지 공판장이죠. 산지 공판장을 통해서 사과를 수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이 경북 지역이니까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북 지역의 이 산지 수집센터, 그러니까 산지 공판장 체계는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사과 산지 공판장의 어떤 형태나 아니면 구조 등이 잘 형성되고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이 산지 경상북도 도내에서도 이 공판장 산지 그 공판장들이 좀 아주 큰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곳도 그 등급별이라든가 아니면 과수별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각 공판장마다 이게 보통이 좀 다른데 여기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체계를 거의 다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상북도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산지 공판장의 그 사과의 경매 방법이 어떠냐면 보통 원물이 들어오면 이거를 등급별이나 과수별로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1차 선별이죠. 1차 선별을 한 다음에 혼합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경매를 합니다. 농가에서 원물을 가져오면 이거를 각 산지 공판장에서 기준에 따라서 정품, 상품, 뭐 4다이, 5다이 크기별로 또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0kg 컨테이너 오픈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중매인을 통해 가지고 경매를 하고 그 경매한 그 사과 원물을 그 중매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경북 그 산지 공판장의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마어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과 등급이 구분된 상태로서 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과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과철이 되면 이곳에 집중적으로 다들 모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저희 탑셀러의 원물 그 수매도 보통 이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의 한 80% 정도는 이렇게 수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과철 때 돼서 수매 시즌이 되면 대형 유통 납품업체, 대형 마트 유통 납품업체, 또 뭐 중소형 뭐 납품업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 새벽 배송 뭐 이런 납품업체들, 또 온라인 중에서도 대형 온라인 판매하시는 업체들 뭐 다 모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곳의 유통의 물류 흐름이 전국 사과 시장의 물류 흐름의 기준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행사를 해서 갑자기 이 수요량이 많아져서 막 매입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예상한 것보다 공급량이 이렇게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격이 그냥 바로 치솟는 거고요. 출하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 또 대형마트 납품업자들의 수요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는 또 가격이 또 갑자기 내림세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지의 유통 흐름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